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매주 월요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대전 산내 곤령골에서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었었는데요. 이곳 곤령골에서는 평화공원 조성을 앞두고 지난 9월부터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작업으로 약 250여 구의 유해가 발굴이 돼서 지난 20일에 안장식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공동 유해 발굴 단원으로 발굴 작업에 함께하신 노원농님을 모시고 자세한 과정들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활동하셨던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공동조사단 이름이 맞습니까? 예,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공동조사단은 정부 조사단이 아니고요. 시민사회 NGO 단체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민간 조사단입니다. 민간 조사단이군요. 네네. 한국전쟁 유족회, 사구통일평화재단, 민중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014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왜 이런 민간 단체가 만들어졌냐면요. 2005년에 진실화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이 통과되고 5년 한시법으로 5년간 그 진실화위원회가 조사 발굴을 했는데 이게 2010년도에 들어서 법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2014년에 민간에서 어렵게 돈도 모으고 자원봉사도 모아서 지금까지 한 7년간 한 9차례의 발굴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발굴 작업에는 이 민간이 함께 만드신 이 유해 발굴 공동조사단과 동구가 함께 한 건가요? 네네. 그 행자부에서 2016년에 대전 산내 곤령골에 전국 추모공원, 평화공원을 조성할 것을 이제 확약했고 거기에 따라서 동구와 이 공동조사단이 공동으로 발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우리 노원록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 또 작업에 함께하게 되셨어요? 예, 저는 대전의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라는 단체에서 평화기행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전 산내 곤령골 민간인 학살 현장이나 충북 영동 노근리 민간인 학살 현장 등에서 평화 인권 통일을 위한 기행 해설 교육 사업을 쭉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내 곤령골과는 인연이 깊었고 여기에 좀 너무나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지난 9월 말부터 이 곤령골 발굴 작업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처음부터 함께 하셨나요? 네네. 그 9월 21일 날 첫 삽을 뗐고 9월 20일에 이제 개토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일주일 빼고 그다음 10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35일간 전기간을 참여했습니다. 35일간 네네.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군요. 네네. 선생님 생업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매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어요? 제가 활동하는 이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에서 기꺼이 저를 파견해 주셔갖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참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발굴이 이루어진 곳이 산내 곤령골 제1학살지였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지역인가요? 네, 정확히 주소로 얘기하면 대전시 동구 낭월동 11번지, 13번지, 산 4번지에 1학살지에서 8학살지까지 넓게 널려 있습니다. 이번에 발굴한 제1학살지는 낭월동 13번지 일대이고 가장 먼저 학살이 시작된 곳이고 가장 규모가 큰 학살터였습니다. 나머지 학살지는 그럼 유해 발굴이 됐나요? 2010
2007년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4곳을 이제 발굴을 했는데 네네. 그때까지만 해도 사회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사유지를 건들지 못했고요. 아하. 산에 있는 조그마한 웅덩이 4개를 팠는데 네네. 거기서 2군데에서 34구의 유골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랬군요. 그 후에 이제 민간 공동조사단이 2015년도에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열흘간 2번째 발굴을 했고요. 저도 이때 참여를 했었고. 그때는 어떤 학살지? 그때도 제1학살지. 현재 제1학살지. 지금 하셨던 거? 지금 제1학살지에 4m, 5m 정도를 발굴했고 그때 한 20여 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3차 발굴을 시작한 겁니다. 이번이 3차 발굴이군요. 네네. 그러셨군요. 그 전부터 이렇게 많은 평화 기행에 함께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유해 발굴 작업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저는 이제 그 2015년에 있었던 민간 공동 조사 발굴, 산내로 얘기하면 2번째 발굴에 전기간 참여했었고요. 그러셨군요. 이번에 이제 3번째 발굴에 이제 저도 다시 한번 더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공동조사단에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나요? 그때 이제 2010년도에 이제 법이 종료되고 민간 조사단이 2014년에 꾸려졌었는데 바로 2015년에 이제 대전 산내를 발굴했던 거고요. 그때 조사단들이 지금까지 7년간 계속 활동을 이어왔던 분들입니다. 같은 분들이군요. 그래서 충북대 그 명예 교수이신 박선주 공동조사단 단장님을 비롯해서 사구 통일평화재단 안경호 사무국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사무국, 발굴팀, 수습 세척팀, 정밀 감식팀, 의료 담당, 사진작가 등 한 20여 명이 매일 상주하면서 일을 했고요. 뭐 중간중간에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무난히 발굴을 마쳤습니다. 그러셨군요. 처음에 이 땅을 좀 파내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언제쯤부터 좀 유해들이 나오던가요? 그 복토된 흙이 있었죠. 70년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농사도 졌었으니까요. 이 복토된 흙을 긁어내고 원땅 70년 전에 원땅에서 30cm만 들어가면 바로 유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깊지 않네요. 발굴단원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바로 유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부터 이제 묻혀 있었던 거군요. 이 좀 조심스러운 작업이었을 것 같거든요. 좀 유념하고 신경 썼던 부분은 어떤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유해 발굴의 목적이 유해 발굴을 통해서 과거의 아픔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하는 과거사 정리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이 유해와 유품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70여 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부서지기 때문에 이런 걸 가장 유념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발굴하는 범위가 되게 광범위한 산내 관련권의 광범위한 범위였잖아요. 그렇더라고요. 한 3,000명에서 7,000명 가량의 유해가 묻혀 있기 때문에 지금 발굴하는 현장 외에 이것이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를 다음 과제를 찾는 것까지 염두해서 발굴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매장지가 어디로 뻗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는 거네요. 어떻게 그런 건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그 1999년에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산내 골련골에 대한 사진이 18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사진의 모습과 현재 발굴하고 있는 이 지역의 모습을 일치해 나가는 과정을 했습니다. 대조하면서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좀 그 주변이 그러면 좀 이렇게 보니까 이곳이 여기다 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던가요? 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산세입니다. 산세. 산세의 사진을 비교해서 보면 그 70년 지난 사진과 일치하는 것들이 많았고 발굴 과정에 그 가로 2m, 넓이 한 100m 정도의 긴 그 유해 구덩이를 이번에 좀 하면서 찾아냈던 것이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훼손되고 뼈도 이렇게 온전하지 않고 약간 일부를 찾는 경우도 좀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좀 분류를 하셨나요? 현장에서는? 한 70년 세월이 지나서 유해도 많이 손상이 됐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이제 골짜기였다 보니까 수분이 많은 지역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유해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 발굴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아하. 예, 사람 뼈 중에 이제 얇은 뼈나 조각뼈들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굵은 뼈들, 단단한 뼈들, 예를 들면 이제 정강이 뼈나 종아리뼈, 그다음에 허벅지뼈, 그다음에 두개골, 턱뼈, 뭐 이런 종류, 치아, 예, 이런 종류의 유해들만 예,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한 네네. 사람 한 사람 분류하기는 어렵고 그냥 이렇게 모아두는 거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유해 발굴 과정에 이 이제 전체 유해 발굴 털을 이제 조각조각 내서 사진을 찍고 네. 그 사진 나온 유해들을 그대로 그 부분만 다시 이렇게 판에 모아서 아하. 그거를 세척한 후에 그럼 그거는 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분이 될 수 있고 두 분이 두 분이 될 될 수도 수 있는데 있고. 그 구역 섹터별로 가로 50, 세로 50 정도의 섹터를 계속 나눠서 조각조각으로. 예, 이 부분을 네. 계속 이제 확인하고 왜냐하면 한 분만 나온 게 아니라 한 높이 2m의 골짜기에 시신을 계속 던졌기 때문에 아하. 그 밑으로도 계속 시신이 유해가 나왔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시신이 엉켜 있는 상황에서 이 한 구역에서 몇 분의 시신이 나왔나도 확인해야 되고 요 구역은 어느 정도 나왔나. 이 구역별로 그래서 전체 지금 발굴한 구역이 14m, 20m였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조그만 구역별로 나눠서 유해 개체수, 그다음에 부분별 개체수, 희생자 연령대, 사망 원인 이런 거까지 다 감식을 하는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게 참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발굴 또 분류 작업 또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좀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의 요구를 제가 손으로 발굴도 하고 직접 세척도 해봤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유해를 직접 손으로 만졌다는 게 특별한 이제 경험이기도 했던 건데요. 이제 무슨 인연으로 이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만났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유해를 정성껏 한번 닦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학살의 아픈 역사를 직접 발굴하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억을 잘 전달하는 그런 소임을 제가 받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를 잘 전해야 되겠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방송에도 나와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권령골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이런 아픔을 다시는 후대들이 겪지 않게 잘 좀 전달하고 예, 하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 같은 것들을 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분들한테 예,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고 있었던 평화인권 기행해설사의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좀 현장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그 학생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자원봉사를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굉장히 많은 뼈들이 이렇게 켜켜이 있는 모습을 그 좀 보고 놀라거나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처음 발굴할 때는 뭐 가슴도 좀 떨리고 끔찍해서 눈도 몇 번 감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200여 구의 유골이 뒤엉켜 있는 그 뼈 유해들을 보면 놀라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그렇죠. 겁니다. 평소에 유골을 직접 보는 경우도 없을 텐데 네. 온전한 유골도 아니고 예, 그런 유골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예, 많이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작업 자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군요. 네네. 그래요. 직접 그 세척도 좀 하시고 네. 분류도 하고 네. 찾아내는 작업도 하셨다 하셨는데 네네. 그게 이제 만지면 부서질 정도입니까? 그 어느 정도인가요? 그 허벅지나 정강이 뼈처럼 그 굵고 단단한 뼈들은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네. 그러지 않은 조각들은 만지면 이렇게 많이 부서질 으스러질 정도로. 정도고 턱 뼈에 붙어 있는 그 치아는 네. 손대면 다 치아가 다 빠지는 빠져는, 이 정도로 많이 이제 유해가 많이 이제 사가 있는 거죠. 훼손이 된 예, 훼손이 거네요.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분들의 이제 찾아낸 우리 유해들은 20일에 봉안식이 열렸다고 하는데 여기도 다녀오셨나요? 예, 봉안시까지만 하고 네. 예, 봉안하는 곳에는 다녀오지 네, 못했습니다. 예. 봉안식 현장은 좀 어떠셨어요? 봉안식은 산내 골령골 현장에서 봉안식을 했고 세종 추모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임시 유해를 안치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그 정성껏 박스에 모시고 한 분 한 분 모실 때마다 서로 인사도 나누면서 예, 정성껏 좀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작업이 이제 끝이 난 건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예, 아닙니다. 그 대전 산내 골령골에 2022년이 되면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들 전국 추모 공원 및 평화 공원이 네. 착공식을 합니다. 2022년에. 예, 그리고 24년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발굴되는 유해들을 그 세종 추모의 집에 임시로 모시고 있는데 이 공원으로 이제 다 모시게 되고 이곳이 이제 전국 추모 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 공원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기간까지 이제 1년 남은 거잖아요. 내년 2021년. 그러니까 이 기간에 그 8학47까지 더 넓은 곳, 더 많은 곳을 내년에 좀 빠르게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날씨 영향도 좀 많이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겨울에는 아무래도 땅을 파기 어려우니까 한겨울은 피하고요. 내년 봄 시작 이른 봄에 아마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이렇게 좀 비닐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내년까지는 그 상태로 이제 보존이 되는 거군요. 여기 오기 전에 아침 나절에 거의 한번 갔다 왔는데, 그러셨어요? 네네네. 네. 그 주변에 이제 안전 펜스로 다 둘러쳤고요. 그 안에는 저희들이 이제 2겹의 비닐과 천막으로 그 물이 들어가지 않게 잘 보존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그 상태로 이제 네네, 그 상태로, 두는 겁니다. 예. 아, 참 이번 발굴 참 의미 있었다라고 지금 전해주셨는데 좀 기억 남는 유해들, 좀 의미 있었던 유해들 어떤 네네. 게 있을까요? 이번 발굴에서 가장 의미가 컸던 거는 그 1999년에 이제 발굴된 그 산내 골령골의 현장, 즉 가로 2m, 높이 2m 정도, 길이 100m 정도의 긴 터널 같은 그 학살 매장지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찾고 싶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살 유형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산내 골령골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다라고 네. 이제 산내 골령골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발굴하는 과정에서 넓이 2m, 길이 15m의 길이로 유해들이 70여 구가 쭉 모여 있는 것을 발굴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의미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더 100m, 200m로 확장됐을 것 같아서 한 30m의 그 밖에 그 시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0m 밖에서도 한 5조각 정도의 유해가 5조각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 터널처럼 긴 그 유해가 산내 골령골의 사진에서 확인된 것처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냈고 내년에는 아마 이것을 연장해서 그것을 발굴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아마 이것이 그대로 그 추모 공원에 이 모델을 그대로 보존하는 형태의 작업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터널 모습을 좀 보존을 하는 작업. 예, 그래서 다시는 이런 끔찍한 학살의 만행이 반복되지 않는 이런 것을 전시하는 것이 아무래도 살아있는 그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거든요. 네네네. 이제 2024년도에 2022년도부터 이제 착공해서 준공된다고 하셨는데 평화공원이 조성이 될 때 지금 많은 유해들이 나오고 있는 이곳이 그냥 이제 묻혀버릴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어느 일정 부분은 보존을 하고 다른 부분은 이제 어떤 공원의 일부가 될 것이냐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던데 아직 모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러시죠? 올해 이제 그 행안부하고 동구에서
이제 국제 그 설계 공모를 냈습니다. 네네. 이 설계 공모가 나오고 저희들은 현장에서 내년까지 발굴을 최대한 많이 해서 어떤 식의 이제 형태의 건물을 올리고 어떤 식의 현장을 보존할 건지는 지금부터 이제 유해가 발굴되는 현장의 모습을 확인해 나가면서 음흠. 앞으로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커다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민간인 우리 발굴 공동조사단의 어쨌든 최종 목표는 유해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찾아내는 것.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유해가 역사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 유해를 가장 많이 찾아내고 유해의 형태, 그다음에 가해의 형태들을 찾아내서 아무래도 진상이 규명돼야 화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진상 규명을 하고 그래서 화해를 갈 수 있는 네. 그 첫 단추를 마련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은 유해를 발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 박선주 단장님이 뭐 이런저런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어떤 그 유품 같은 거는 이제 재소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았고 네네. 여성으로 추정되는 그런 예, 예. 뼈를 발견했다 이런 예, 말씀을 예. 하셨거든요. 네네. 그건 어떻게 좀 직접 보셨나요? 네네. 그 요번에 발굴된 유해 수가 총 250여 구고 유품이 한 600점이 나왔는데 600점. 예, 유품의 대부분이 총탄이 한 200여 점. 아유, 네. 그 M1 소총의 총탄하고 그 탄피와 탄두, 그다음에 네. 칼빈 소총의 탄피와 탄두가 200여 점이고요. 단추가 300여 점이 나왔는데 이 공통적인 것은 흰 단추라는 겁니다. 예, 크기도 비슷하네요. 예, 구격도 거의 같은. 그러니까 이건 단체복의 형태였을 거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고. 어떤 집단으로 생활하는 예. 곳이었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전교도소의 재소자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추정하는 건데 네. 최종 이제 검증과 확인은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확인을 해주실 거고요. 또 하나는 특징적인 건 철제 수갑들이 좀 나왔습니다. 수갑이 나왔습니까? 예. 철제 수갑들이 나온 걸 보면 역시 이분들도 재소자분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아닙니다. 아무래도 너무 오래된 시간이라 예, 수갑은 수갑대로 나왔고 예, 유해는 유해대로 예, 나왔습니다. 분리가 되었군요. 네네네. 그렇지만 그 상태로 아마 현장에 끌려왔을 있을 것이다라고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추정을 하는 거죠. 겁니다. 여성의 그건- 유해는 어떤 건가요? 예. 아무래도 여성의 골반과 남성의 골반은 이제 다르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러면서 빨리 와보시라고 하면 와보라고 여성의 뼈가 나왔다고. 예, 그래서 대전 골룡골에는 여태까지 여성의 뼈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거고 아무래도 인류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뼈를 감식하시면 유해가 이제 남성 여성은 구별을 하신다고 말씀해 예. 주시더라고요. 네네. 그 굉장히 많은 유해 중에 대부분은 남성의 네. 유해지만 네, 일부는 여성의 유해도 발견할 수 있었다. 네네. 그것이 이번 발굴 작업의 정말 예. 성과라고 볼 수 네, 있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종 지역에 이제 보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게 임시 보관 장소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지금 전국에 168곳에 그 민간인 학살지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13곳밖에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2기 진화위가 진실화위원회가 이제 12월에 이제 출범을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많은 조사를 할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 발굴되는 유해들을 모시고 추모하고 평화를 알리는 공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참 이 차후 발굴을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지금 마쳤다 이렇게 네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좀 그 마음이 궁금하거든요. 좀 아쉬우셨나요? 아니면 조금 더 하고 갈 수 있었으면 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셨는지. 저 공동조사단은 매일 이제 작업을 하니까 그랬나 보다 했는데 그 가끔 이제 자원봉사 하시러 오셨다가 가신 분들이 대부분 몸살을 앓았다고 그래요. 작업이 고됐다고. 힘들었다. 네네.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작업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 한다 그랬더니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발굴을 했는데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촉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해를 그 주어진 기간 안에 좀 더 많이 발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 작업을
한 4일 5일을 하는 정도로 밤에도 예, 하셨군요. 세척을 해야 되고 분류를 해야 되고 어허.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열심히 했던 거죠. 어허. 예, 아무래도 그만큼 이제 발굴했던 사람들이 책임감, 소명의식 이런 것들을 갖고 한다는 것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끼게 됐던 겁니다. 뭐 이런 감정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밝혀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사명감 그런 네네.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2014년에 민간조사단을 꾸릴 때도 이렇게 전국에 이제 현재 알려진 것만 168곳인데 정부에서 조사한 곳은 13곳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난 7년간 사실은 이렇게 자원봉사였습니다. 9곳을 발굴했는데 재정도 모으고 다 자원봉사자도 모으고 그래서 그때 15년도에 대전에 왔을 때부터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지금 다 대학원생이 돼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갑고 아무래도 좀 서로 유대가 끈끈하고 잘 해보자 이런 마음도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42일 발굴 기간에 한 번도 인상 쓰는 일도 없었고 서로 위로해주면서 작업을 참 마무리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예. 뭐 보도된 내용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그 허태정 대전시장이 찾았네요. 네네. 그리고 많이 기관장도 좀 찾았는데 네네. 이런 방문에 대해서 발굴단 그 공동조사단은 어떤 좀 의미를 두셨어요? 예, 대전시장님께서 오시기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민간조사단의 발굴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전시장님이 오셔서 현장을 직접 상황을 지켜보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20여 년이 넘게 대전에서 살려낸 골령골에 유령제가 있었고 예, 2차례 이제 이번에 3차례죠. 발굴했었는데 처음 오신 건데요.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고 할 의욕만 보이시면 대전광역시에서 의회에서 2015년에 대전시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유령사업 등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위령 사업은 이런 발굴 작업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아산시 예산으로 유해 발굴을 진행한 사례도 있거든요. 저희도 여기서 소개를 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시의 조례도 만들어졌고 하지만 이제 예산이 없는 조례라는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의지만 가져주시면 발굴 사업뿐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알림 사업, 그 다음에 교육 사업, 추모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한 번 더 이런 의지를 더 보여주셨으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망을 좀 해보신다면 어떠세요? 좀 대전시에서 조금 더 아마 이렇게 관심 갖고 의지적으로 해줄 수 있다. 우리 조사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2024년이 되면 이 대전 골령골의 3만 평 부지에 그 전국 추모 시설 및 평화공원이 들어서는 네네. 것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대전시도 참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의지를 갖고 활동하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 3만 평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와 도로도 지금 산내에 있는 도로도 아마 더 옆으로 옮겨가면서 부지를 확장해야 될 겁니다. 그래요. 이런 행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추후에 아무래도 전국 추모공원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처럼 1년에 참 많은 분들이 왔다 가는 곳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이렇게 편말 같은 게 네. 있잖아요. 예. 그 2024년 전에 이제 만약에 한번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지금은 특별히 대전시에서 도로 안내판도 없고요. 그래요. 현장도 이곳이 현장이라고 알 수 있는 표지판도 아주 작은 거 하나 예.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대전시에서 행정적으로 조금만 신경만 쓰셔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은 어디를 찍고 찾아가시는 예. 거예요? 지금은 찾아올 수 있는 길이요. 내비를 찍고 대전시 동구 낭월동 13번지를 치면 딱 찍어서 가시는 거군요. 현장 도로 앞에서 차가 딱 멈춥니다. 그래요. 찾아오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찾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안내판도 좀 해달라고 몇 차례 요구했었는데 아직 좀 그런 답이 이제 미비하다. 미비했는데 이제 앞으로 잘 해주실 거라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 그 교회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걸 보시면 또 찾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이번에 그 유해를 아주 이렇게 보관하시는데 아주 잘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교회가 이제 지금 이제 그 3만 평 부지 안에 들어와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발굴단에서 소변도 좀 봐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활용도 했었고 교회 내에서 유해 안치를 편하게 하고 감식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유해 발굴이 45일간 42일간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 인근의 주민분들이나 네네. 이런 분들이 좀 오셨던가요? 네네. 그 처음에 2015년에 발굴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여기를 발굴하는 거에서 주민들께서 좀 반대 의견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것이 아무래도 역사의 진실이다 보니까 많이 좀 받아들여 주셨고 지금은 이제 여기 이제 추모공원에 들어오시고 발굴을 시작하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종종 찾아오시고 발굴하는 전 기간 대전에 있는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 노동조합들, 그다음에 개인들, 특히 이제 작가분들이 거의 매일처럼 방문해 주셔서 자원봉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힘이 많이 됐고 특히 작가분들은 상내 골령골의 이 역사적 내용을 가지고 자기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와서 오랜 시간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 주민분들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 그 현장에서 나무 이렇게 심겨진 걸 좀 보니까 그곳을 굉장히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그 뭔가를 비는 듯한 걸 많이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주민들께는 조금 가기 힘든 곳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실제로 그랬나요? 예전에는 그 근처를 잘 지나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몇천 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흉흉했겠습니까? 주민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외진 곳이고 가로등 하나도 없이 컴컴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국 추모 평화공원에 들어온다는 사실도 알려졌고 이게 이제 국가에서 하는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많이 이제 편하게 와주시고 얼마나 진행됐는지 궁금도 해주시고 이렇게 좀 많이 상황이 변해 있더라고요. 제가 우금치의 그 적벽대전 공연을 보고 왔는데 그 내용처럼 정말 그곳이 음지에서 양지로 거기 계신 분들도 정말 마음에 있는 모든 억울함을 좀 푸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 작업이 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바라세요? 거기 산내 유족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의 자녀들이 만드신 곳인데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다 70에서 80 이 정도 되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자신들이 3, 4살 때, 뭐 아니면 7, 8살 때 아버지가 이유 없이 끌려가서 재판 없이 국가폭력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고 그 자식들은 빨갱이라고 정말 숨죽여 숨어 지내셨고 연좌제에 걸려서 참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주도 4.3 항쟁이 우리 역사로 받아들여졌듯이 산내 골령골의 아픔도 우리 역사로 받아들여졌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지만. 그러기 위해서 유해 발굴이 더 많이 돼서 진상규명이 되고 명예회복도 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세종시 그 민간인 희생 유족회 분들을 모셨는데 거기서 발굴된 그 유해는 온전한 형태여서
가족을 찾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산내 그 유해를 특정하기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유족분들이 그 현장에서 그냥 뭐 우리 가족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어떤 원통함이 좀 풀리는 걸 느끼셨다고 하나요? 아무래도 70년 그 어둠 땅 속에서 이름 없이 묻혀 계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빛을 보고 세상에 이제 밝은 곳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그 유족 어머니들이 매일 와서 매일 우셔요. 그랬다고 예, 하더라고요.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는 아니지만 또 같은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어떠시냐고 그렇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했더니 시원하다고. 시원하다. 예, 마음이 어. 열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 동안의 70년 세월을 다 잊지는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서도 한켠에는 계속 눈물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발굴을 정성껏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유해가 내 가족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어쨌든 정말 마음이 좀 풀리는 그런 네. 작업인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내년 봄부터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셨거든요. 네네. 다음 작업에도 참여하실 생각이세요? 예, 이제 뭐 제가 2차례 발굴을 전일정 참여했고 이제 내일 같아요. 예, 이제 이게, 나의 사명이다. 예, 이건 이제 내가 끼만 스쳐도 2년이라고 했는데 벌써 2번을 발굴했고 네. 거기서 제가 현장 그 해설사로서 역할도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이 발굴이 시작에 손을 댔으니까 끝날 때까지도 함께 하면서 우리 거기서 인연을 맺었던 우리 산내유족회 회장님이나 어머님들께도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싶고 그 70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에 빛을 보는 그 유해분들께도 인사도 한번 더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꼭 참여하겠습니다. 좀 많이 관심 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대전에서 이제 실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시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네네. 우리 시민들께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사사망정이 우리 역사로 받아들이는데도 6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산내 골룡골의 역사도 아프지만 우리의 역사고 되풀이되지 않아야 될 아픔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많이 오시면 많은 오해도 풀리고 많은 생각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현장 답사를 많이 오십니다. 네. 그럼 저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거기 현장을 안내하는 해설사로서 역할을 정성껏 할 테니 우리 시민들께서도 골룡골을 잊지 마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큰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부터 42일간 우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250여 구 정도 유해를 발굴한 산내 골룡골 민간인 학살 피해 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 작업 함께 하신 우리 노원록 님을 모시고 함께 했는데 이 질문은 공통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오시는 분 이제 누구나 답변을 해주시는데 직접 또 유해 발굴 작업 함께 하셨으니까 진정한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남달리 생각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일상의 편안과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날을 몰랐다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처럼 산내 이 유해 발굴을 하면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때 발굴되는 유해들을 보면서 분단과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가를 새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반도는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휴전 상태잖아요. 이것이 평화 상태로 가려면 평화협정을 빨리 맺었으면 좋겠고 또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려면 분단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의 평화가 아니라 통일이 된 평화 상태, 즉 평화적 통일을 하는 것이 이 평화를 지켜내는 가장 큰 길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평화 통일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하는데 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만드는 일. 네네. 알겠습니다. 춥고 또 어렵고 힘든 일 해오셨는데 또 많은 유족분들께 힘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또 얘기 전해주셔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다.